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더니 여기를 봐도 정과자요. 저기를 봐도 정과자요. 정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너무 많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그 운동을 했잖아요. 운전 안 한다고 대통령부터 그 난리를 쳐서 안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기타 등등 야당들이 원자력을 무조건 없애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에 우두머리격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김재남이라고. 그 여자가 정의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리고 탈원전에 앞장섰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요직에 그렇게 반대하던 원자력을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안전재단 이사장이면 그래도 유관기관 이사장끼리 만나서 공유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안전재단에도 줄 거 아닙니까? 그 이사장으로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이미 문재인 때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이미 정보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도 문재인이가 지가 그만두게 되면서 알박기로 심어놓은 그 여자가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하면 탈원전을 주구장창 외치고 원자력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런 사람들이 각 요직에 다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이가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한지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재남이는 올해 2월인가 3월인가가 만 3년이 돼요. 그때까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난리를 쳐도 안 물러납니다. 연봉이 수억씩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돈을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법부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대통령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을 저들이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는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인민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었지 인민들한테는 보리밥도 못 먹인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대남 공작원들을 난파할 때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내려보내면서 김일성 비밀교시란 걸 내렸는데요. 77년에 기순한 김용규 선생이 유고집에 태양을 등진 달바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부록에 김일성 비밀교시가 있었는데요. 이 김일성 비밀교시를 그러면 김용규 선생은 어떻게 알았냐.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영웅 칭호를 받고 금별 훈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김일성의 혀가 돼서 개가 돼서 그렇게 간첩 활동을 하고 간첩을 훈련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중학교 2학년 때 납북됐거든요. 남로당 끈앞풀로 여겨져서 숙청대리에다가 20살 미만이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성분도 안 좋은데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처참하게 살았으리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을 합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남파 공작원을 파견할 때마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거를 김용규 선생은 간첩들한테 훈련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김일성 비밀교시라는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사법부하고 얼마나 관련이 되었는지 제가 그 부분을 한 두 꼭지 정도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이 내용은 1974년에 대남 공작원들한테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성근 전 소독주재 한국대사관 노무관의 경우를 볼 때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74년부터 한 명씩이라도 사법고시나 중요한 고시에 합격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73년이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5, 60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에 한 명만 됐어도 5, 60명인데 한 명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요직에 있는 간첩들이 이렇게 70년대부터 양성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정보부나 경찰 조직에도 파고들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공채 시험을 거쳐 들어갈 수도 있고 학연 지원 등 인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간부 사업이 그 어떤 당적, 계급적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히 권력층의 인맥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적인 약점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김종필, 이효락, 윤필용 간의 치열한 삼각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알력과 갈등, 학연, 지원 관계를 잘 이용하면 권력 핵심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73년에 대남 공작원들한테 지시를 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미 학연 지원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우리법 연구회도 강금실이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강금실이가 그런 연구회를 만들어서 자기 편들을 다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들을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그들이 집권도 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종종 종북으로 내모은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들이 이미 숙주 노릇을 했고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종종 종북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1%라도 가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공산화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서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나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공산화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빌어먹을 놈들입니다. 저것들을 인간들이라고 말한 것 자체부터 정말로 욕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